네, 1번 지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영 소장님, 먼저 네. 여론조사 나온 것 한번 볼 텐데 이번 주에 보니까 아주 헷갈렸어요. 네. 주 초에는 윤석열 후보가 엄청 높은 걸로 나왔는데 중간에 나온 여론조사에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건 나왔다가 네. 오늘 나온 조사 보니까 또 동률이고 네.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주 후반에는 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지금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청취자들께서 잘 많이 이름 들어보신 그 MBS라고 예. 전국 지표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35, 윤석열 후보 34, 심상정 후보 2, 안철수 후보 10, 부동층 18 이렇게 나와서 지금 두 후보 간 격차가 1%포인트밖에 나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3개의 조사들도 거의 지금 비슷해요. 2.4%포인트 이내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살짝 앞서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예. 이번 조사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한 2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유선 비중이 높으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높다고 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사 나온 거 보니까 다 이제 이번에 지금 나온 4개가 다 전화 면접 조사인데 유선이 좀 높게 들어간 조사도 이렇게 좀 그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지는 거를 봐서는 그 아무래도 그 무속 관련한 이슈가 잔잔하게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그 후보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치고 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일정을 갑자기 바꿔갖고 호남을 갔는데 이 호남 지지율이 이제 지금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 전국 조사들은 샘플 수가 작아요. 100샘플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약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 그 무등일보라든지 그 언론사 그 광주, 호남, 전남의 그 언론사 연합 조사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거의 한 60대 초반 정도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갤럽 조사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25일에서 27일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요게 이제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예. 전화 면접 조사인데 그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 후보 35%, 안철수 후보 15%, 심상정 후보 4%, 부동표가 10%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도 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50일 만에 이 갤럽이 자체 조사한 지 50일 만에 지금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한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여전히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좀 이재명 후보가 지지가 하락한 거 아니었냐. 예. 특히 이제 그 지지층, 핵심 지지층 쪽에서 하락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최수영 컨설턴트가 지금 나온 여론조사들을 쭉 보시고 네. 분석을 한다면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절박성이 조금 유권자들에게 먹힌 측면이 예.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일주일간 너무 많은 정도의 뭐 눈물, 사과, 그 다음에 또 반성, 쇄신 뭐 이런 것들이 쭉 일주일간 그 기조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사과와 그 쇄신을 꺼내놔가지고 어떤 게 뭐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 선거는 절박한 쪽이 늘 이겨왔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뭐 논란 속 쇄신의 뭐 쇄신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 속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낮추고 그다음에 바꾸겠다라고 한 것이 일정 부분 먹힌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뭐 지금 빠지지 않는다는 그 지지율의 약간 견고성 측면에서는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 내부에서는 3자 필승론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이 조사를 놓고 본다면 3자 필승론은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그런 해석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교수 분석은요. 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은 무속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이 상승세가 주춤한 거는 무속 관련 영향이 가장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박함의 표현들과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311만 호 공급 대책을 내놨거든요. 이런 좀 이 정책의 전환이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뭐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은영 소장님, 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혼전 양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일부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후보가 막 10%포인트 이상 이기고 이러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리고 이제 됩니까? 좀 조사 방법이 ARS 조사들이 좀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하우스 ARS 이펙트가 뭡니까? 이제 그 조사 기관, 조사 회사 이름을 이제 그 조사할 때 앞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이제 어디가 의뢰해서 네네네. 한 거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수 매체로 생각하는 그렇죠. 곳에서 조사합니다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하면은 이제 그쪽의 입맛에 맞춰주는 응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입맛에 맞춰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기 싫어하는 사람도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죠.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미세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ARS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좀 보수 우위에서 조사가 응답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집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선거 캠페인도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줘요. 이제는 그 이제 투표율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 쪽은 후보의 장점을 살려주지 못하는 지금 선거 캠페인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걸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 속에서 이제 그 지지층이 좀 더 전화에 응답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그렇게 사실 좀 너무 동떨어진 그런 네.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확 올라가는 것만 나오고 그런 같은 조건이라면 이재명 후보도 확 올라가는 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건 없죠? 그런 거는 좀 안 나오는 게 그런 게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지율 특징이에요. 이게 핵심 지지층이 단단하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삼자구도 변화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빠지면 지금 이쪽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 패턴이 구도 변화와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박진영 교수도 무속 논란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라면 역시 이제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V 토론이 도대체 이게 열리는 건지 안 열리는 건지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TV 토론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많이 하면 좋다. 예.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양자 토론이 법원에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안 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방송사에서 이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자 토론 형태라도 원래 예정됐던 31일 날 진행하자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사자 토론 안 하겠다고 또 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쪽에서는 또 양자 토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양자 토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자 토론을 방송에서 방영하지 않는 상태로서도 하자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자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 토론도 다 하자 아마 이게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요. 31일 저녁 7시에 양자 토론을 토론이죠. 하자. 이제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그리고 30일까지 협상을 하자. 네네. 1대1 토론을 지금 제안을 했고 30일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사자 토론은 설 연휴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가 편안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예. 양자 토론을 이 방송과 관계없이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오는 사조 토론은 아마 하기 싫다는 뉘앙스가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최수영 컨설턴트. 제가 보기에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앵글 밖으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자면 앵글 밖으로 분산이 되잖아요. 특히나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와 이제 무슨 토론이 주고받을 때 아마 앵글을 투샷 잡으면서 이제 막 단일화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상작용이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경쟁자와는 같은 밥상에 자기는 올라가기 싫다는 데 뜻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구도를 통해서 본인의 본인의 지금 추세를 좀 계속 더 강도 높게 입증하고 싶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는 이건 너무 옹졸한 처사예요. 말을 바꿨잖아. 아니, 그 TV 토론 방영 시간을 갖고 황금 시간대를 찾는다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날짜를 바꾸고 시간대를 바꾸고 하던 그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는 사후 중계 뭐 영상 제공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거는 사실은 뭐 정말 이거는 저 견강부회죠. 그러니까 저는 그 법원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든 그 참가 대상을 자의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결 취지였는데 그럼 그걸 존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약간 선거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행태 이건 좀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최승우 평론가님 말씀 하나 제가 더 보태면요. 예. 지금 3자 필승론에 대해서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와 같이 서는 것 자체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혹시나 우리 표가 흘러간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은 취지를 살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취지를 취지가 첫 번째 토론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런데 그것을 두 사람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이제 결정 그렇죠. 이유였거든요. 그러면은 사자 토론을 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저는 그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의 그 제안 중에 정말 좀 이상한 게 방송이 안 하는 약자 토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대부분은 방송을 하는 걸 다 원할 텐데 후보들이 안 하는 걸 원하는 걸 봐서는 이게 우리가 역대 이제 TV 토론에서 기억에 나는 발언들은 방송했을 때 그때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정희 후보가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얘기했던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네.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여론에 어떻게 미칠지 영향을 알 수 없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미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TV 토론을 하게 되면 영향력은 어떤가요? 지금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상관없이 계속 지지하던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게 뭐 한 60대 중반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게 한 30%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30% 중반은 지금 이렇게 박빙에 맞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큰 포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예기치 못하게 나온 발언이 공중파라든지 이쪽에서 나가서 그게 미칠 여파를 굉장히 이제 좀 두려워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에 상관없이 계속 지지할 것이다가 더 높았지만 그래도 토론 결과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라도 한다는 의견도 높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 30% 초반, 30에서 한 36%까지 나오니까요. 그거 이제 토론 결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가 36이고 네. TV 토론 결과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가 55로 더 높게 나온 그렇죠. 거죠. 예. 지지 후보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이게 후보가. 지지 후보가 있는 있을 때와 경우와 없을 없는 때가 경우에 따라서 토론 보고 영향을 받는 게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래도 표심을 바꾸겠다라는 게 한 30%대는 되니까 예. 이거는 영향을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박빙 구도면 예. 박빙 구도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어차피 확실히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안 TV 바꾸죠. 토론 어떻게 되든지 그렇죠. 간에 지지 후보 안 바꿀 거고 문제는 우리가 중도 표심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이 향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토론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토론이 매우 중요한 건데 말이죠.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왜 또 토론이 그러니까 내 후보가 다 들어와야 되냐면은 지금 사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놓고 보면 얼굴 싹 가리고 보면 변별력이 없어요. 다 대부분 추격 매수하듯이 누가 이거 하면 이거 따라가고 이거 하면 이거 따라가서 거의 지금 공약만 놓고 보면은 지금 보수 진보도 구별이 안 되고 후보의 특장점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은 그런 게 없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본인들의 육성으로 들리고 얘가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자기 비전 철학을 녹여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태도 열정 이런 걸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두 사람만 나오겠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자 토론 하는데 허경영 후보가 왜 나는 안 넣어주냐 뭐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는 지지자가 또 뭐 차를 몰고 어디로 네. 들어가기도 성관인가 어디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론조사 포함하는 것을.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허경 후보가 5% 넘은 게 ARS 조사에서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정당세라든지 그다음에 그 5%도 그 지지 유지를 한 기간이 한 달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선관위 내부에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가처분 신청도 내고 뭐 그런다고 하던데. 네. 예. 맞아요. 허경영 후보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원내 정당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지율의 견고성, 지속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좀 약간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자 TV 토론 국민들은 빨리 보고 싶어 하는데 30일까지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지요. 뭐 근데 누가 봐도 누가 피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또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소장님. 영부인으로 누가 적합한가? 이런 조사도 있었나요? 제가 여론조사 한 20년 했는데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유권자님들께서는 정말 재밌는 선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부인 조사 결과가 적임도라고 적합도가 아니고요. 적임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호감도 비슷한 조사인데요. 예. 아주경제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22일에서 24일 날 조사한 결과인데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33.1%,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27%,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씨 19.1%, 적임자 없음이 13.6%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 문항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아직은 좀 이재명 후보가 부인 배우자 덕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요럴 경우에 이제 그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도 여기다 넣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좀 문항이 좀 하여간 재밌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런 조사는 해도 됩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박진영 교수. 네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부인들 적임도는 후보만큼 안 나오고 네네. 안철수 후보 부인 적임도는 후보보다 더 높고 그러네요. 뭐 이 안철수 후보께서 의문의 1승 거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게 김건희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워낙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뭐 이런 여론조사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후보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게 의미를 받은 거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는데요. 예. 하나 이제 이 윤석열 후보 부인 같은 경우는 나쁘게 나온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영부인 적임도 조사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적임도를 물어보고 나서 네. 영부인에 대한 내 생각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아마 설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언론사 쪽에서 그 부분까지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예.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조사 보면은 김건희 씨가 굉장히 좀 지지율이 높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이 뉴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를 봤다고 하는 조사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게 10명 중 8명이 봤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호감도라기보다는 인지도에 좀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영부인 적임도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씁쓸합니다. 이게 지금 영부인 적임도를 D-40에 조사를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게 영부인의 소재가 대선 마지막까지 저는 지배할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저는 김건희 씨 27%는 좀 의외예요. 상당 부분 좀 나왔다고 봐요. 이거는 지지층 결속을 떠나서 최근에 형성된 김건희 팬덤과도 좀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김혜경 씨가 이 정도 33%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 그 거의 그래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거의 그건 유사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덜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27% 나왔다는 거는 상당 부분 녹취록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방증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예.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씨는 제가 보기에 20% 가까이 육박한 거는 이분이 조용한 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료봉사라든가 사회 어두운 구석을 찾아가는 그런 점들이 그나마 안철수 후보보다도 좀 더 높게 나온 그런 동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30일 D-30일대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임박해지면은 또 달라지는 변수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당선 가능성 문항이 예전에는 이제 투표일과 멀었을 때는 이게 선행지수와 비슷했는데 최근 흐름을 보니까 이게 약간 후행지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도를 좀 따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설민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올해 이제 그 국토부에서 얼마나 이동할 건지 예측한 조사가 예.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2,877만 명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지난 조사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했거든요. 작년보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이동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코로나 계속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2년 가까이 지금 뭐 코로나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설에 이동을 해서 분명히 이제 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좀 어렵고 주가도 좀 많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다 보면은 결국 설 민심 이번에는 상당히 좀 그 이후에 지지율 변동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많이 이동하시는군요. 네. 사실 작년에도 못 갔고 또 올해 못 가면 내년엔 또 가라는 보장도 그렇죠. 없고 그렇다 보니까 박진영 교수는 어떤 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뭐 설명절과 더불어 가지고 이 코로나 이 변이된 것이 지금 만 한 5천 명, 2만 명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16,000명을 넘었습니다. 예, 중요한 아마 변수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우리 압박형 그 이 방역 체제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특히 이제 여당 후보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변수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교수? 저도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여당이 좀 잘못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킬 그런 어떤 방역 대책을 계속 좀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당 후보에게 불리한 지형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저는 어쨌든 가장 큰 변수는 저는 TV 토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써 이미 TV 토론 한 번도 안 했지만 TV 토론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이것이 첫 번째로 아닌 사자 토론이라도 이루어진다면은 그 갖는 휘발성은 그러니까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가점, 득점 요인, 실점 요인들이 분명히 좀 구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소장님 보시기에 특정 후보가 TV 토론을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을 때 그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그 양당이 결집된 상황에서는 후보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이제 그 두 후보를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계속 아까도 이제 최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과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지지층에게는 좀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지한 후보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 여당 후보인데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서 이게 좀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이 왜 저러지 이런 또 의문을 줄 수가 있어요. 지지층에게. 그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태도가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에서도 말을 잘하는 것보다 태도라든가 실수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난 대선 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이제 폭락했는데도 그런 뭐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안철수 후보는 이제 훈련이 돼서 잘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한 후보만 사자 토론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대표가 한 말 좀 새겨 들을 만하더라고요. 너무 일정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고뇌하면 그런 게 얼굴에 나타나고 결국은 그게 지지도로 이어질 텐데 그런 지적을 좀 새겨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떨어져 봐서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던데. 예, 오늘 1번지 여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세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서 이번 연휴 닷새나 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닷새 연휴 설레겠지만 올해는 좀 걱정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설 연휴가 지나면 또 얼마나 늘어날지 참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